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세금 관련된 오늘 기사 나온 내용하고 그리고 제 관점,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앞으로 세금 관련된 것들이 또 어떻게 변하고 암호 자산을 실제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되게 될지 그런 것들 내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 이런 식으로 한번 기사들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이번 여름 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예정, 최대 65정 이제 상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거래소가 은행 역할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점차 지금 커스터디 서비스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은행에서 거래소 역할을 해서 거래를 중간에 매개하는 그런 거래소 역할은 당연히 은행이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이 점차 빈약해짐에 따라서 뭔가 시장에서 앞으로 4차 산업이 변경이 돼서 금융업 자체에서 포지셔닝이 애매해지면 은행업 자체의 존립이 위험해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 바이낸스가 이렇게 영국에 또 연다는 것은 영국의 금융업에 진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영국 지금 뭐 바이낸스도 비자 카드나 이제 카드사들하고 연동을 해서 바로 암호 자산 보유하고 있는 거를 바로 실물에 사용하는 것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연동을 해서 이제 바이낸스 비자 직불카드 출시 실물 시장 공략, 이건 나온 지 조금 된 기사인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결국에 다 이렇게 가면 기존의 은행업에서 암호자산 취급을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은행, 뭐 농협 이런 데들이 이제 뛰어드는 거고요, 보관 서비스를. 근데 한 가지 더 뎁스로, 그러니까 깊이로 치면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당연히 거래를 해서 샀어요. 그럼 거기에 거래소에 암호자산을 두고 거기서 바로 이자도 받고 직불카드 바로 써요. 그러면 되는데 국민은행에다가 또 보관을 하려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해서 또 보낸다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수수료를 또 물어가면서 국민은행에다 또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정말 뭐 고액 자산가나 뭐 특별히 더 보안을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옮길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굳이 그런 한 단계 더 거친, 어떻게 보면 불편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금융업 자체들의 퍼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수익성이 되는 건 엄청 좋은데 미래 가치에 대한 그 주식의 선반영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형편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요인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 거고, 이제 세금 부분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제 한국도 7월에 상정을 하고 내년 2021년부터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양도소득세가 될지 기타 소득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분류해서 1년 초과 보유하면 최대 20%,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우리나라 지금 양도소득세 뭐 40%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정확치는 않지만 훨씬 뭐 그거보단 낮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최대 55%, 되게 높죠. 물론 이제 최대니까 기본 이제 공제하고 뭐 하면 훨씬 낮아질 거예요. 호주도 45, 최대 45% 이런데, 사실상 이렇게 만약에 나라들에서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싱가폴도 뭐 법인세 뭐 어떤 거나 상속세 이런 거 면제죠. 그러면 한국 국민 중에 뭐 진짜 가상화폐를 요번에 그 고점에 굉장히 잘 매도를 했을 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도 세금을 너무 많이 물린다고 하면 당연히 국적을 그쪽으로 취득해서 그 나라 세금 싼 데서 매도해가지고 그냥 쓰는 게 훨씬 낫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국에 거기서 매도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으로 살지언정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도 지금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냥 너무 동떨어진 세금을 매기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라마다 초반에는 세금 이제 뭐 각양각색으로 어딘 뭐 40%뭐 하지만 점차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의 어떻게 보면 차이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거래소를 우리가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나 뭐 가령 미국 아니면 스위스 거래소로 우리 코인을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직불 카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와서 이제 글로벌이니까 글로벌 카드로 국제 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잡기가 어렵죠. 국세청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굉장히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한다고 하면 해외로 그 국부 유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국의 그 달러 자산 같은 것들이 해외로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아마 고민해서 안이 나올 것 같고, 초기에는 당연히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만에 하나 정말 한국이 너무 과도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또 암호자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실만 보다가 이제 수익 보려고 하니까 뭐 진짜 40-50% 뛰어간다 수익에, 이러면 그런 것들은 정말 좀 붕괴할 일이니까 또 어떻게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유는 대응의 영역이고, 현재는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는 리플렛 클라우드 도입 확대. 그래서 도입기로 이제 17개사 목록 공개. 요번에 이제 그 또 클라우드 확대한다라고 하고 이제 17개사 목록 공개했는데, 또 신규가 이제 4개 포함이 되어 있고, 뭐 머니그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송금 업체예요. 그래서 송금 업체가 보통 이제 개인들 송금, 작은 송금을 하는 송금 업체인데, 제가 예전 리플사 기술에 대한 특집 다루는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리플사는 철저한 전략이 소액 송금 영역, 그 리플사가 하려고 하는 지금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이 작업, 여기에서 제일 이제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소액 송금, 개인 간,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작은 송금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도 아니죠. 개인 송금이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들, 그 다음 조금 규모가 작은 대기업들 송금이고, 그 이상은 대기업들, 정말 글로벌 대기업과 국가 간의 송금 하는 이 크게 덩어리 3개로 나뉜다고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 국가 간이나 이런 덩어리 큰 송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장 진출을 못하죠, 리플사가. 당연히 못하는 이유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또 싸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없는데 큰 금액을 송금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의 신뢰도 쌓아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대중들한테 입소문도 얻어야 되고, 이런 핀테크 업체들에서 먼저 입소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송금 시장을 먼저 리플사가 장악을 해서 계획한 대로 타겟팅을 해서 먼저 들어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장악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멕시코, 뭐 어디 미국 하는데 10% 정도 또 차지하고, 이런 것들 계속 송금량을 늘려 나가고, 송금 로도 또 늘려 나가고 있고. 그래서 리플사가 이게 지금 이 핀테크 업체들, 송금 업체들 작은 것들부터 먼저 하는, 이 기업들 하나하나 작진 않아요. 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작은 데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그런 합리적인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잠식이 되고 소액 송금이나 이제 개인 송금에서 어느 정도 입소문도 나고 인지도도 얻는다고 하면, 분명히 은행권에서 이제 송금이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 중소기업들, 오디오를 사용한 중소 기업들이 이제 국제에서 기업 간 송금을 하는, 이거보다 볼륨이 훨씬 더 한번 덩어리가 큰 송금 시장으로 진출을 할 거고, 거기서 이제 송금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 그 다음에 뭐 나이키나 아마존 뭐 이런 큰 기업들이 다른 나라부터 결제 받아야 되는 뭐 물품 대금, 이런 이제 큰 금액들을 또 받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려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리플사 비전이나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역시 디지털 통화를 개발해 한 걸음 전진. 결국엔 모든 나라가 다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달러 백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이 앞으로 디지털 기축을 선언을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알린 거고, 다른 나라들도 준비를 다 해야겠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뭐 어떤 딴 나라 그 사기업 거 그냥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 나라 중앙은행 디지털 달러가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 기축 디지털 달러랑 한번 이제 중간에서 교환을 하고 브릿지 통화인 뭐 XRP나 뭘 쓰더라도 어찌됐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어야 되니까 국가들이 다 발행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조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트럼프가 며칠 전에 이제 발표한 15일에 그 트윗을 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내용을 딱 그냥 이야기 드리면, 향후 60일 안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늪 안에서, 이제 늪이라고 표현한 것은 딥스테이트 세력들, 이제 트럼프의
반대 세력인데 좀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으로 포장돼 있죠. 저는 선과 악은 없다라고 보지만 지금 그동안 고인물 권력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동 착취나 이런 뭐 멕시코와 미국 그 사이에 있는 아동 착취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소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조만간에 늪 안에서 몇몇의 그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이제 크리처 어떻게 보면 몬스터 같은 이제 나쁜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이 당겨져 나올 거다. 늪 안에서 60일 안에. 그래서 딱 60일이라는 타임라인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오바마 기소하겠다라는 것을 뭐 한 달 전에 막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물이 이번에 기소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초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이야기대로 트럼프가 이런 걸 발표해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어떤 충격적인 기소가 만약 일어난다 하면 가령 빌 클린턴이라든지 뭔가 이런 충격적인 좀 인물들이 나온다고 하면 뭐 정말 큰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뭐 H채널님 방송에서도 저도 봤지만 뭐 부산 쪽에 그 이제 형무소 이제 이동하는 교도소 배가 접근을 했다. 그래서 그게 한국 쪽의 딥스테이트 세력을 잡아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의견의 기사를 봤는데 저도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랐고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진짜 몇십만 명의 이런 딥스테이트 세력들 기존의 탐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월가 세력하고 중국하고 이제 미국도 저는 중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민주당이 이용을 했다라고 봐요.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 대선에 민주당이 진다라고 해도 저는 민주당이 중국을 때려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들도 결국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하는 세력이지 중국을 위하진 않는다. 근데 이제 자신들의 탐욕을 쫓기 위해서 그동안 중국하고 결탁을 해서 나쁜 악행이나 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랬겠죠. 하지만 결국에 미국에 있는 민주당도 중국한테 패권을 넘겨주는 바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이기건 이번에 공화당이 이기건 저는 암호자산 시장이나 미래 4차 산업이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타임라인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이고 어디는 악이다 저는 이렇게 이분법을 구분 안 한다는 게 결국에 지금 기존의 오랜 고인물 세력인 민주당, 공산당이 뭐 중국 공산당은 나쁜 짓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척결을 하는 어떻게 보면 빛의 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세력도 저는 똑같이 민주당이나 중국 공산당처럼 올해 만약에 그 권력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부패할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떤 권력이나 오래 잡고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오셔서도 저한테 뭐 삼성전자 관련된 화웨이 포스트에도 저보고 지난 우리 여권 지금 문 대통령 지금 여권을 비판하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우리 정당, 우리가 지금 대통령 여권 잡고 있는 정당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보지도 않고요. 잘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지만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 우리 우파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권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그 정치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 한국 지금 여권은 무조건 잘했어, 무조건 좋고 무조건 칭송, 그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잘한 거 잘못한 거 짚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난 정권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다 그 우파는 옳다, 이것도 정말 바보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잘한 건 잘한 거로, 못한 건 못한 걸로 인정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에서도 그래야만 우리가 투자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때 잘한 거 인정하고 잘못한 거 인정할 줄 알아야 발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볼 때도, 제 방송을 볼 때도 제가 말을 실수하고 제가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건 객관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저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좀 이상한데 그 사람한테 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제 댓글에 어떤 분이 살라만인가 이렇게 아랍 이름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이 채널 그 종교 집회 같다, 신격화하는 거냐, 약간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놓고 했는데
저는 제 채널에 저를 무조건 믿는 거나 저를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우상시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떤 유튜브 채널이든지 투자 방송 관련된 거나 뭐나 저는 되게 우상시하는 채널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객관성을 점점 구독자들이 잃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실 때도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제가 틀린 정보나 제가 틀린 얘기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댓글에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건설적인 토론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 채널, 저 채널 포함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아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는 시선을 갖고 깨어있는 머리 두뇌로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뒷부분에 이런 좀 장황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한테 뭐 공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사실 제가 어떤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하도 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제 포트폴리오의 제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지금 사라,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이거 사라라고 절대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말 안 해도 좋다고 해놓고 사라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투자를 처음 시작하실 거라고 하면 한 달에 5만원 10만원으로 꼭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최소한 4개월 6개월 투자하시고 그 다음부터 본인이 투자금을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성공하실 수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는 우선 제 포트폴리오인데, 저는 일단 이 1그룹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쪽 1그룹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그룹 스텔라룸앤 에이다, 그리고 3그룹 이오스, 트론, 아이콘. 여기 이제 비율이 작아요. 거의 뭐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같은 경우 4그룹인데,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수익률을 최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제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봤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공교롭게도 딴 건 안 오르는데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리를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샀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저는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여기까지는 다 가지고 있고요. 3그룹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약에 나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보고 싶다 하시면 그냥 뭐 몇만 원어치 이렇게 사서 한번 그 기술도 공부해 보시고, 뭐 이오스 사서 이오스가 뭐 한 코인인지, 뭐 어떤 걸 지향하는지, 뭐 이런 것들 공부해 보시는데, 뭐 돈을 투자 안 하고 공부하면 좀 공부가 잘 안 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만 원 10만 원 사서 넣어 보시고 공부를 해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는 뭐, 근데 이 중에서도 없어지는 코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넣었는데 샀는데 막 망했다 이렇게 해서 또 원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이제 맹목적으로 추정해서 이것만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제 포트폴리오를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이야기 드린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뭘 하는 데고 어떤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지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제가 시간과 뭐 여러 가지가 잘 준비를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 새벽이었습니다.